안녕하세요, 끄덕찬입니다.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에버튼을 무려 4대0으로 잡아내며 아모린 감독 체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맨유가 어떻게 에버튼을 잡아냈는지, 맨유의 선발 라인업부터 경기 장면을 통해 인상적이었던 부분부터 아쉬웠던 부분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유의 선발 라인업은 이와 같습니다. 3-4-2-1의 대형이며 지르크지와 레시포드의 선발을 주목해봐야 하는데, 라인업대로 간다면 레시포드는 박스 바깥에서의 움직임보다는 안에서의 움직임, 즉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고, 지르크지가 가운데 원톱으로서의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지르크지와 레시포드가 만족스럽지 못한 활약으로 팬들에게 부진한 공격수로 인식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상태가 계속될지 아니면 뒤집을 수 있을지 경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에버튼은 강도 높은 전방 압박을 수행했습니다. 중앙의 패스기를 막고 측면으로 빌드업을 강제했는데, 빌드업 상황에서 공이 아래에서만 맴돌다 보니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아래로 내려와 도와주려 합니다. 최전방에 있어야 할 브루노가 직접 내려왔다는 것은 그가 단순히 하프 스페이스 안에서 박스 타격을 노리는 것뿐 아니라 유사시 비교적 낮은 위치까지 내려가 3선과 2선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도 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맨유의 공이 측면으로 빠진다면 에버튼은 즉시 측면 빌드업 자원에게로 다가가 공을 탈취하려고 시도합니다. 많은 수의 인원이 공을 중심으로 에워싸다 보니 만약 맨유가 압박의 반대쪽으로 전환 패스를 성공한다면 그대로 에버튼의 골대 앞으로 침투할 공간이 만들어지지만, 경기 초반에는 의미 있는 공격을 성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전반 32분 맨유의 코너킥 상황,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키커이고 에버튼의 모든 필드 플레이어가 박스를 지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박스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던 레시포드가 프리한 상태가 되었고, 레시포드는 자신에게 전달된 공을 좌측 하단으로 때렸는데 브랜스웨이트가 막아보려 했으나 되려 굴절되며 첫 골이 터졌습니다. 레시포드가 아무리 부진하다 해도 킥력은 살아있는데 세트피스 상황에 너무 무방비 상태로 놔둔 것이 오히려 도구로 작용했습니다. 에버튼 입장에서는 맨유가 때때로 공격을 해오더라도 잘 막아내면서 긴장감을 유지했는데, 분위기가 넘어갈 만한 절대 내주면 안 되는 기회를 내준 셈이 되었습니다. 전반 40분 픽포드가 게이에게 패스를 건넵니다. 이 패스는 디알로에게 스틸 당했지만 디알로의 터치가 길었던 탓에 곧바로 미콜렌코에게 전해집니다. 미콜렌코가 급하게 뒤로 패스해보려 하지만 디알로는 이마저 빠르게 낚아채는 데 성공합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공을 이어받아 가운데 달려오던 지르크지에게 건네줬고, 지르크지는 여유롭게 골로 마무리 짓습니다. 맨유는 선제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나오는 어수선한 분위기를 디알로의 지속적인 압박으로 인해 결국 추가골을 성공시키며 좋은 흐름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모린 감독은 스포르팅 감독 시절에 최후방 수비 라인을 가장 먼저 형성하고 그 위에 미드필더들로 2차 수비 라인을 형성했는데, 이러한 수비 방식을 그대로 맨유에 도입하는 데 성공했고, 후방에서의 수비가 잘 먹히는 것이 확인되자 디알로가 자신감 있게 전방 압박하러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맨유는 이러한 좋은 흐름을 후반전에도 계속 이어가며 성공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줍니다. 후반전 킥오프 직후 픽포드가 긴 패스를 시도하지만 이 패스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공의 소유권을 빼앗아 곧바로 지르크지에게 건네줍니다. 지르크지는 즉시 빈 공간으로 패스를 연결했고, 측면으로 달려오던 디알로가 이를 받아 에버튼 진영으로 침투하며 레시포드에게 패스를 내주어 마무리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레시포드의 강한 킥력과 빠른 주력은 하프 스페이스에서 큰 역할을 하며 아마드와의 호흡으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장면으로 세트피스 상황이 아닌 필드 플레이에서도 효과적인 공격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주목할 점은 지르크지의 원터치 패스만 뛰어났던 것이 아니라 그가 이 장면에서 수행한 역할을 통해 어떠한 변수를 만들어냈는지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르크지는 패스를 연결하기 직전 자신의 강점인 연계 플레이를 위해 직접 내려왔고, 이를 견제하기 위해 브랜스웨이트가 지르크지에게 붙었습니다. 결국 지르크지는 단 한 번의 연계 플레이로 수비수 한 명을 끌어들였고, 디알로와 레시포드가 돌파할 경로에서 장애물을 제거하는 효과를 냈습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성적을 딛고 지르크지는 자신의 역할이 경기에 어떠한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와 그로 인해 창출된 득점이 얼마나 위력적인지를 증명했습니다. 만약 지르크지가 이전처럼 골을 넣지 못하고 부진한 모습만 보였다면 굳이 수비수가 따라붙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공격수에게 골을 넣는 것은 이후 플레이를 통해
경기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디알로의 지속적인 압박은 후반전에도 빛을 발했습니다. 맨유의 박스 바로 앞에서 프리킥 상황이 펼쳐졌고 이 프리킥이 수비벽에 막히며 볼 경합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디알로는 한 차례 공의 소유권을 잃었지만 끝까지 공에 집착하며 결국 공을 다시 빼앗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후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에버튼 수비진을 뚫고 침투에 성공하며 지르크지에게 패스를 연결해 공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디알로는 전반전에 보여줬던 높은 에너지 레벨을 후반전까지도 유지하며 경기의 주도권을 끝까지 지켜내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맨유가 승리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은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디알로의 높은 에너지 레벨, 래시포드의 순간적인 하프 스페이스 장악, 견고한 최후방 수비 라인, 그리고 오나나의 안정적인 플레이, 마지막으로 지르크지의 연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맨유가 오늘 4대0 대승을 거두긴 했지만 아쉬운 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거센 압박을 받을 때 어수선해지는 모습, 래시포드가 측면으로 빠질 경우 공격의 힘이 약해지는 문제, 그리고 개개인의 탈압박 능력 부족 등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아쉬운 점들은 앞으로 맞붙게 될 아스날, 맨시티, 리버풀과 같은 강팀을 상대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반드시 보완해야 할 부분입니다. 입스위치 타운전 이후 아모린 감독은 아직 팀의 경기력이 만족스럽지 않으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언급했지만 맨유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 마이노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경고를 받아 누적으로 인해 다음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된 점은 분명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다가오는 목요일 새벽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에서 펼쳐질 맨유와 아스날의 경기에서 맨유가 이번 경기의 아쉬운 점들을 보완하고 오늘처럼 강력한 득점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기대해봅니다. 영상이 재밌으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